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밸런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러시아와의 대결을 눈앞에 좀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 출근 시간대 월드컵이 경기가 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잘 팔렸었던 치킨이라든가 아니면 야식들 있죠. 족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울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안 팔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편의점에 음식들이 있죠. 샌드위치라든가 김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 판매가 잘 되고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가 한창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들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와 함께 이러한 이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들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도 저와 오늘 함께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 그리고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화요일이었었죠. 다행히 시장은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 뭐 의미가 없습니다. 2000포인트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2001.55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37.90포인트 약 0.35% 정도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강박 권역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해줬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매수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목요일 날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마무리가 됐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을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도를 취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바로 환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오늘까지 꾸준하게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크게 빠져야 1960포인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130만원대 중반권역으로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30만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오늘 보합권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권역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한 0.6%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한 종목만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주변주들 있죠. 많이 올라갔던 주변주들, 즉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주변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눌림목에 대한 조정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좀 낫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IT 쪽, 삼성전자 이 제외한다라면 후발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LG 그룹주들이 있을 겁니다. LG전자, LG이노텍, 그죠? LG 디스플레이. 거기다 후발주로 맨 마지막으로 꽁지를 따라다니고 있는 게 LG 화학이 있죠. 이들 종목군들 여전히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수 섹터들. 여전히 신고가가 진행이 되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는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죽어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아마도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겨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18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530에서 528포인트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언더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 때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걸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54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510포인트대 갭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리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으나 하다못해 이 자리대까지는 밀려 내려가더라도 540포인트대까지는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고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539.1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반등 수치인 약 539포인트, 540포인트 언저리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오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됐던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반도체 쪽 섹터도 괜찮습니다. 내수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제약이나 바이오 쪽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자리대에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수급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40포인트를 넘어서 550포인트죠. 61선 부근 자리대인 550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540포인트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탈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550포인트까지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 550포인트 그리고 저점 자리대는 약 520포인트대 후반 권역이죠. 즉 520과 550포인트 권역에서 박스 권역으로 이격 좁히기 과정을 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발 저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길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밀려내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이 세아제 강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목표가가 좀 도달을 하면서 익절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손실이 나고 있는 세아제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 라인대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중심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대를 힘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무너진 자리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0만 9천 원 그리고 10만 8천 원 요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권역인데 일단은 보유를 해 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저점 권역도 있고 하니까 10만 8천 원 9천 원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3만 원 자리대에 잡아드렸다가 14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신규적으로 좀 새롭게 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세아제강과 더불어 세아베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최근에 정배열권역으로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함께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차익을 한 종목이 있죠. 한국타이어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6만 6천 원권역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6만 6천 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예요. 전고점 자리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돌파 시도가 나오는 대량의 거래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려 내려왔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눌림목 조정이 좀 형성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급하게 빠졌어요. 최근에.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장에 이거 다시 사도 됩니다. 일단 다시 사도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도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들이었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원달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수출주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싸게 들여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62,000원 이하권역에서 한 번쯤 분할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실리콘웍스를 한번 보죠.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무조건 3만원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35,000원은 기본적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27,1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2,000원대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주구장창 들고 가고 있는데 1년 내내 이 서울 샘플러스를 시청하시는 아마도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웍스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역,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을 보였었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 종목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습니다. 전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 즉, 이 장대 음봉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다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종 이 고가 매집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이 그냥 그렇고 3분기 때부터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 또한 LG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넥스예요. 자, 바이넥스도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종가상 보게 되면은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이 정고점권역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쪽, 이 삼성 바이오 쪽, 바이오시밀러 쪽하고 나름대로 좀 이 협력 관계를 좀 있고요. 그리고 제네릭 관련해가지고는 이 바이넥스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흐름들을 봤을 때 월봉이가 정배열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 차트도 정배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도 정배열권역으로 진입을 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배열권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적어도 8,000원 언저리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도 지난주에는 많이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죠? 일단 상승을 해줬죠?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중 바닥을 단기적으로 형성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에 만약에 이 라인대를 지지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약 한 6,200원 부근입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좀 부족하지만 일단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지가 돼주는 모습들이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백신이에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조류독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들 때문에 중앙백신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날 것이다라고 몰랐었고요. 다만 이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해외 성장성을 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해외 진출, 즉 해외 쪽으로 진출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즉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가 해마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배열권역 초입 구간에 머물러 있죠. 국내 이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게 된다면 10%로 조금 이제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는데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기업으로서는 시장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흥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성장을 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 AS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시황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전략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할 겁니다. 일단 하반기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도 22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얘기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아마도 22 쪽에서는 하반기 정도, 연말 정도권이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부분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솔솔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분들을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하반기 시장은 제 예상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드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2013년 이후의 주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프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2013년도 이후에 주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지속을 했습니다. 우상향을 지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신흥국가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들이죠. 이 브릭스에 우리나라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13년도 이후에 주요 시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브릭스 국가 쪽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 바로 2013년에 대한 얘기들을 할까요? 바로 2013년도에는 뭐 출구 전략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신흥시장 쪽과 브릭스, 즉 신흥국이라 다 포함을 해버리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시장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걸 겁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같이 빠졌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고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게 빠지는 일은 없다라는 분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지금 차별화된 시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을 봤을 때 그런 얘기들 하죠.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진행이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차별화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키높이라는 걸 맞춥니다. 즉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연초 시장에 상당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느 일정한 시간 5월달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해주고 코스닥 시장은 밀려내렸죠. 즉 눈높이가 맞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장이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위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흥국에 대한 증시 부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가 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선진시장의 PER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꾸준하게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SCI 신흥지수의 PER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금융위기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역사적인 하단 부근, 즉 금융위기를 겪고 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PE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올라간 것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시장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도 키높이는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죠. 올해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금리나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가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 번쯤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보단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대신에 신흥국이나 브릭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놓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신흥시장이, 즉 우리나라가 포함된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진시장보다는 강화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엔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눈높이가 맞춰질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 즉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반기, 즉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주요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난히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나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터키, 인도네시아 환율을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신흥국 쪽에 나타났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강한 모습들이 환율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액자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원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전 정부였었죠. MB 정권 때에서는 지금 수출주들이 유리한 환율 구도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새로운 정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환율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정책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원화 강세의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될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의심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궤를 같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흐름들은 장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다른 똑같이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건데,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고 원화가 강세, 동반적으로 강세가 되는 일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는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금값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금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도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금값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금값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같은 경우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즉 우리나라 원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위험하거나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을 때 환율이 당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신흥국가 쪽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국가였는데 이제 새로운 잣대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크게 성장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경제에는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등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물 매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그것도 크게 우려는 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과거에는 외국인 순매수의 규모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외국인 누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는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좁은 박스권역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이 2003년도 때 2007년도 이 사이에 있는 흐름들보다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누적 순매수에 대한 규모가 일단은 적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수렴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일정한 부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큰 변화는 즉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반기 때는 어느 자금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기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러한 환율 흐름들 때문에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환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원달러가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6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주구장창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2013년도 2분기 때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5원짜리 부분까지 오게 되면 저점짜리대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은 이 폭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면 요 자리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약 한 1,000원 정도 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1015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나름대로 저점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추세대가 이어질 겁니다. 꾸준하게 하락 추세대까지는 이어질 건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얼마 정도가 되냐면 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돌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자리대는 약 1,05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즉 2분기 정도에서 이제 15원의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옥석 가리기는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밀렸죠. 완성차 섹터, 수출주들 다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 섹터 밀리나요? 특히나 부품주들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반등 시그널이 좀 반등을 생각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수주들이죠. 특히나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곡물 관련주들, 그죠? 곡물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2분기 때까지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환율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상품 차트 한번 볼게요. 상품 차트 소매 가격을 보시더라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밀려 내려옵니다. 그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죠. 옥수수 가격 한번 볼게요.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원화도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내수 섹터들한테는 큰 실적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팜스토리예요. 자, 팜스토리를 좀 보시게 되면 팜스토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잠깐 안 나오고 있는데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이 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보 공시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리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팜스토리의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증가가 됐느냐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이지바이오라는 기업도 요번에 포트폴리오 상담을 했을 때 대안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짧게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을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하셔가지고 DART를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오죠. 여기에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지바이오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지바이오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분기보고서가 있죠. 분기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기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재무제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입니다. 근데 매출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괄호로 표시가 된 건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2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1분기를 보시게 되면 2억이 아니라 240억입니다. 거의 250억 가까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매출은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외화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원자재에 대한 수입 부분들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단기 순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엔 65억 원의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8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었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 환율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보시게 되면 1년 동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동안은 환율이 요 흐름들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2분기 때는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1040원 밑에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곡물 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됐죠. 아마도 이들 기업들은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기업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별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상막하 투맨시에서 보게 되면 YB로드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도 똑같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얼마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의 80%를 한 분기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원화강세 수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찾아서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이 분명히 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환율에 대한 원화강세 수혜주를 필히 포트의 한 종목은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상담해드리고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하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하고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었죠. 이제 단기적인 시각의 흐름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짜임새들, 어떻게 하반기에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되고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매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필히 시청을 하시는 게 아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해드린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요, 저기. 네. 만나뵙기가, 이렇게 전화로 만나뵙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아, 그래서 언제나 열려있는데. 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셨구나. 일단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나갈 거니까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메커스를 2,520원에 매수를 하셨고, 키스트를 4,280원, 대한전선을 2,170원, 현대산업을 3,600원, SMCNC를 4,300원, IHQ를 2,8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이 종목들이 있으신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거 포트 상담 받으시지 않았나요, 혹시? 이거 안 받았는데요. 안 받으셨어요? 네. 자, 일단 종목군들을 쫙 놓고 봤을 때는 개별주 좋아하시죠? 네. 그죠? 네. 중소형주, 그죠? 네. 네,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거.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친인척 중에 연예인 있으세요? 연예인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 보니까 엔터주들을 그냥 세 종목이나 갖고 계셔가지고. 그쪽을 좀 좋아해요. 이쪽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스몰캡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한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들만 좀 고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한 종목씩 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메커스예요, 메커스.
네. 이게 예전에 그 대선 테마로도 막 불렸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죠? 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일단은 나름대로 일단 괜찮아요. 정별권역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2,52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이건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요거는. 네. 그 대신에 목표가는 제가 한 2,700원 정도, 그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좀 짧게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왜냐면, 지금 실적을 한번, 이게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 됐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저 PBR 종목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한 0.5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보고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너무 오랫동안 잘 안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원래 이게 주식이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단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네. 그 다음 종목은요, 키스트예요. 이제부터 심각해집니다. 네. 자, 키스트인데 오늘 장대 음봉으로 12.68%의 이게 밀려 내렸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280원이에요. 그죠? 네. 꼭지에 사셨어요, 일단. 꼭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많이 그 매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700원에서 3,800원 정도 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이때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시간이 좀 전에 메커스 말씀하셨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는 말씀하셨죠? 예.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 네, 이것보다 메커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대안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안주를 드리면서 할까요? 포트 상담 싹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대안주 드릴까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종목이에요. 네. 대안전선이 있죠? 네. 대안전선도 이거 오래되셨어요, 혹시? 한 1개월. 그죠? 이것도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 잠식 기업이거든요. 근본 없는 주식하고. 대안전선은 실적 안 나옵니다. 적자 지속이에요. 자본 잠식입니다. 일부. 아니, 네. 이게 CEO도 바뀌고 네. 좋아지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어도 일단 확인하고서 들어가도 돼요. 예. 아직까진 적자예요. 자본 잠식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보단 더 안전한 종목을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매도입니다. 이거 대안전선. 아시겠죠? 아시겠죠? 손실이 너무 커서요. 손실이 커도 손실을 더 키우는 것보다 다른 종목군들로 하시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지금 대안전선 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17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 2,1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자리 때 2,15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 예.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 현대산업 있죠? 예. 좋은 기업이에요. 갖고 가세요. 그 대신에 중장기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예. 현대산업 6개월 됐어요, 지금. 더 갖고 가세요. 연말까지. 6개월 만에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럼 연말까지 더 들고 가세요. 목표가 35,000원 잡고서 가져가세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35,000원 정도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SK CNC하고 IHQ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SMCNC하고 예. 저 이 종목도 다 매도입니다. SMCNC도 매수가가 4,300원이란 말이에요. 4,300원인데 얘도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반등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1, 2, 3가 나와요. 1, 2, 3. 하나, 둘, 셋 나오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정도 오게 되면 이것도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IHQ가 있어요. 이 종목도 매도입니다. 2,82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예.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한 2,820원, 50원 요 정도 매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대안주 하나씩 말씀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아비코전자입니다. 메모하세요, 지금부터. 네. 첫 번째는 아비코전자고요. 아비코전자. 네, 이 기업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겁니다. 1분기 때 턴어라운드 했어요. 네. 5,200원에서 5,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예. 5,200원에서 5,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는 약 한 전고점 자리 때 6,300원 요 정도까지 일단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차이나 하우란이 있어요. 예. 차이나 하우란 같은 경우는 2,100원부터 2,000원까지 매수하세요. 예. 2,100원부터 2,0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아마도 박스 상단권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2,400원 정도 때까지는 갈 거거든요. 요거 이상 갈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이에요. 세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매수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7,500원부터 7,2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8,400원 이상 넘어갈 겁니다. 요 자리 넘어갈 거예요. 전고점 자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8,500원 정도 좀 잡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마지막 종목은 네. 우성사료. 뭔 기업인지 아시겠어요? 사료. 그죠? 예. 사료예요. 자, 예. 이지바이오 올라가죠? 네. 팜스토리 올라가죠? 네. 팜스토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죠? 예. 네. 얘도 올라갈 거예요. 원화강세 수혜주. 예. 아시겠죠? 예. 2,850원부터 3,000원까지 매수하세요. 3,000원부터. 바닥권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실적 돌아섰습니다. 2분기 실적 더 좋을 거예요. PBR 낮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포트를 제가 바꿔드렸어요. 예. 바꿔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왜 제가 이런 종목군들로 추천을 해드렸나, 대안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나,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아, 손절을 해서 네. 다른 종목으로 제가 갈아타면 네. 그 종목이 다시 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할로 하시는 얘기죠. 분할로.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제 이 포트로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만 되면 포트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약주는 아마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성사료하고 팜스토리 얘기했었거든요. 그 종목이 대안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일 공부방을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을 진행합니다. 막상막하 투맨쇼가 끝나고 난 저녁 10시부터 진행하거든요. 최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들 하시고요. 하반기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정예사단이 여의도로 다시 갑니다. 지방 좀 마치고. 여의도 HMC 투자증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무료입니다.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좋은 얘기 또 해드릴 겁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